국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최고의 중국 경제 쪽으로는 최고의 전문가시고 중국 전체로 봐서도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어려운 초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중국 전문가를 모신 이유는 정말 이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네. 한 3, 4주 전까지 아시아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두 가지의 큰 음모론 같은 게 있었던 게 하나는 네. 일본에서 7월 초에 대지진, 난카이 네, 대지진이 네. 일어나서 뭐 일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는 네. 그거 하나와 네. 중국의 황제처럼 군림하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각했다는 시진핑 실각설 네. 두 가지가 진짜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음모론처럼 네. 행행했었는데 난카이 대지진은 사실은 그 날짜는 지나갔어요. 네. 그러나 그건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지형 구도로 봐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진핑 실각설은 괴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다. 특히 마이클 플린 같은 뭐 미국의 예. 자, 첫 질문부터 그냥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진핑 실각설 근거가 있습니까? 괴소문입니까? 네. 고민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예. 중간 언저리 어디 있는 겁니까? 아주 박약한 근거로부터 가공된 괴소문입니다. 괴소문 박약한 쪽이다? 근거에서 나온 괴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근거가 없다가 0이고 근거가 있다가 100이라고 치면 아예 0입니까? 한 5쯤 됩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무관한 일들을 연결시켰다는 면에서는 0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0이다.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네. 괴소문이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작년 말부터 이른바 중국 군부 숙청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고위급 시진핑이 직접 발탁해서 승진시킨 이제 고위급이 두 명 많이 얘기되고 있는 묘화라는 분하고 예. 허웨이둥이라는 분이 그 대상이 되면서 예. 군부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군부의 시진핑 지지 세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 소문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허웨이둥 이 사람이 중앙 군사위 부주석이고 중국 군사연료는 그러니까 1등이 시진핑이고 2등이 부주석인 그 유명한 장여우 장여우샤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이 네. 허웨이둥인데 이 사람도 부패로 체포. 네. 그다음에 묘화라는 사람도 중앙 군사위 주임이니까 상당히 고위직인데 네, 네. 여기도 부패로 체포. 네. 근데 두 사람이 시진핑의 최측근인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2인자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여우샤가 예. 뭐 원로들하고 연합을 해서 반시진핑 세력을 형성하고 실각을 이미 주도했다라는 식의 헛소문까지 나오는데요. 예, 예. 장여우샤도 시진핑이 발탁한 사람이고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실 정도군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건 또는 그런 군부의 변화가 있었던 건 작년 말부터인데 예. 금년 들어서도 시진핑은 왕성한 대외 활동을 뭐 아시아 3개국 순방도 했고요. 예, 그다음 예. 중앙아시아 또 5개국 순방도 했고요. 예. 또 그 중간에도 그 러시아도 한번 갔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실각했다고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해외 활동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주 정상적으로 시진핑에 관련된 중국 내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예. 뒤에 여쭈려고 그랬는데 그 외국 순방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이 실각설에 불을 더 지폈던 게 네. 브릭스 회의를 한 번도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이 안 네. 빠지고 갔는데 네. 브릭스 회의를 이번에 불참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봐. 베이징을 비우면 큰일 날 정도로 좀 뭔가 권력 기반이 흔들리거나 네. 뭔가 건강이 무지하게 안 좋거나 그러니까 거봐 시진핑이 좀 뭐 이상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6월 달까지 멀쩡하던 건강과 권력 기반이 7월 7일 날 갑자기 이제 안 좋았을 가능성은 없고요. 브릭스 회의 불참 결정도 이제 좀 더 그 전에 났던 결정이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못 옵니다. 예. 그리고 브릭스라는 게 이제 러시아, 그렇죠. 중국, 브라질, 인도 뭐 그렇게 그 외에 시작했죠. 이제 좀 지금 많이 11개국까지 늘었지만. 늘어나 있습니다만 모이는 자리인데 자, 푸틴은 안 오고 모디하고는 관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껄끄럽고 좋지 않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랑 네. 시진핑 사이가 네. 껄끄럽고 안 좋은 거는 네. 좀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룰라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서로 좋은데 예. 최근에 너무 자주 만났어요. 관계가 좋다 아. 보니까. 그래서 막상 가보면 가서 이렇게 뭐랄까 영양가 있는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안 갈만해서 안 간 거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요즘에 그 외교의 초점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일방주의적인 외교가 만들어내는 여러 빈틈들을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 바쁜 일들이 많은데 예. 브릭스는 그 전에 이제 바이든 시대에 아, 중국이 고립돼 있을 때 좀 외로운 친구들끼리 만나던 그런 그 아,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지금 당장 급한 그런 그 파트도 아니거든요. 지금 예. 그 외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이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안 간 걸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네. 근거가 박약한 것들을 네. 엮어낸 괴소문이라는 네. 처음 말씀의 그 논증 이 테마를 계속 박약한 근거들을 하나씩 탄핵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제거할 텐데 네. 브릭스도 이건 안 갈 만해서 안 간 거고 그걸 안 간 게 네. 무슨 권력 기반에 흔들렸거나 관광 이상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탄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리고 제일 그 소문이 크게 돌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장여우샤가 네. 무혈 쿠데타로 넘버 2 군서열 넘버 2가 사실상 군을 장악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같은 예전의 네, 국가 네. 서열 1, 2위였던 네, 양반들이 네. 사실상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네. 전국을 휘어잡고 있고 네. 시진핑은 완전 힘이 빠져서 네. 언제 물러나나 그래서 이제 힘 빠진 호랑이가 돼서 사실 어디 집 근처에서 잘 나오지도 네. 못한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세계에서 그걸 가장 촉각을 세우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트럼프와 백악관. 미국과 대만이겠죠. 아, 대만. 네, 그렇죠. 미국과 대만. 대만이겠죠. 대만. 예, 예. 미국과 대만은 조용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괴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 괴소문이 이 시진핑 실각설이고요. 아, 한국에서 제일 네, 활발한 네, 거예요. 대만에서도 뭐 근거 없다 이런 실각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근거 없다는 대답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 정도가 보도되고 있고요. 아까 그 마이클 플린이었나요? 예,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 일기 소문을 때 국가안보보좌관 꽤 높은 사람입니다. 예, 예.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네. 저 대통령실 안보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안보보좌관 그렇죠. 안보보좌관. 예,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물론 그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사람이고 예. 사실은 그 이후에 트럼프 실각 과정에서 그 1차 그 바이든한테 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부정선거론 또 쿠데타가 필요하다 등등의 발언으로 굉장히 신뢰를 미국에선 잃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제가 뭐 그분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미 저 사람은 좀 음모론 같은데 많이 경도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중간에 메신저 아니면 증폭기 역할을 했던 분의 얘기도 그분이 미국의 중요 고위 관료긴 했지만 믿을 만하지 않고 또 한 분 계시는 버뮤다 총영사 출신의 또 어떤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 직위 자체가 이렇게 신뢰감 있는 그런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마치 대만이나 미국에서 그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다시 또 국내에서도 그래 재검토하는 뭐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나 국외 활동을 그리고 그 얘기는 한국에서만 유독 유행하고 있고 그게 사실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게 주로 유튜브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걸 또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사적으로도 한번 제가 전화를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거 근거 없다고 해서 근거 없다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레거시 미디어까지 받아쓰게 된 게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마 한국일보 뭐 조선일보 같은 우리 신문에서 이제 그게 다뤄지면서 더 이렇게 증폭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플린 자체가 음모론에 경도돼서 좀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제가 그분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얘기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일기에 트럼프 일기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다는 그 경력은 많이 이제 빛이 바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별히 더 새로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이클 플린이 그 얘기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탄핵이 됐어요. 장여우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근거니까 최측근이 잘리고 장여우샤가 군권을 장악했다. 이것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장여우샤도 최측근이라는 거고요. 장여우샤한테 결국 그 공동으로 중앙 군사위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 중에 2명이 이제 나갔으니까 낙마했으니까 장여우샤의 권한이 강해졌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반 시진핑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거는 별로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원로들의 역할이나 중국 공산당 내 공산당에 또 최고위층들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층들의 변화도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한 근거도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후진타오라는 분은 지난번 왜 쇼킹한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끌려나가듯이 이제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노쇠해 보이긴 예, 했어요. 이분이 예. 이제 80 많이 넘은 분인데 예. 이분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권력을 좌지우지할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금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시진핑이 1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위에 그 원로 시진핑보다 예전에라도 더 권위가 높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후진타오 네. 전에 그 국가주석이었던 저 누구죠? 장점인 주석은 이제 연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네, 원자바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가 네, 후진타오 때 총리였던 총리. 거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국가주석 겸 뭐 네. 당 총서기 겸 네. 군사위 주석을 하는 네. 1등 권력설 1위가 있고 이윈 총리한테 경제 쪽은 상당히 좀 권한을 주는 예전에 긍정이 그랬죠. 있었죠. 지금 이번 이제 리창 총리가 예전에 리커창 총리가 거기까지 약간 그런 그랬는데. 권한이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많이 이미 그때부터 약화돼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 그 예.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네, 직전 지도부의 넘버 1, 2였는데 그렇죠. 그 두 분도 시진핑을 견제할 정도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럼 좀 더 얘기를 예, 예, 작년 얘기부터 좀 해드리면 예. 이분들이 사실 원로들이 발언권을 행사한다 할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경로가 뭐냐면 이번 이제 8월에 곧 열립니다. 그 중국 그 중앙 공산당 중앙 그 최고위층들의 말하자면 여름 휴가예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그 유명한 베이다이어. 예, 예. 50년대 후반부터 계속 여름이 되면 예.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베이징에.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다 바닷가로 간 거예요. 예. 여름에 8월 1일부터 한 2, 3주 보통 하는데 그때는 그 행사의 특징은 현직의 최고위 관료들뿐만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은퇴한 사람들도 최고위급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굉장히 비공식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논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에 대한 초안 검토도 거기서 다 하고 토론할 것도 하고 어떤 민심 청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작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긴 있었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작년 베이다이어 네, 작년 예. 요맘때 그러니까 뭐 다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고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 예, 예. 작년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중국 관찰하는 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느꼈냐면 언론이나 예. 고위 간부들의 연설이나 이런 데서 시진핑을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뭔가 끌어올리는 높이 이렇게 뭐 칭찬하거나 뭐 소위 상찬하는 뭐 이런 언급하거나 거. 예. 이런 언급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시진핑 실각설의 근거. 권력 약화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중국의 언론에서 중국 국민들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항상 시작을 방송이나 뉴스가 시진핑 주석의 동정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작년부터 느끼고 있었고요. 작년 여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 땡전 뉴스, 네. 중국 그렇다면 땡신 뉴스 같은 게 좀 사라진다는 거고. 약화된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일면은 야. 시진핑입니다. 그렇지만 아, 약화됐고, 약화됐다. 그러니까 좀 변화를 느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그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십니다. 즉 그 회의만 유일하게 시진핑이 자기가 선배님하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오는 회의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회의는 다 이제 자기 비서 출신들로 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앙 네. 뭐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다 사실상 최측근으로 구성돼서 네, 최측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렸던 사람들 일급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됐다고 돼 아.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 갔을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어쨌든 시진핑도 그런 자리에서 아마 그 관련된 지적이 있어서 이제 정책 전환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를테면 네. 시 주석 너무 우상화 많이 하더라. 그것도 보기 안 좋아. 네, 보기 안 좋아하죠. 부작용이 있을 수 그런 있으니까 얘기가 있었을 이를테면- 거라는 관측입니다. 관측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 회의 이후부터 언론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왜 그 아버님 시중신이라는 분 뭐 맞아요, 부정관도 이름을 뭐 바꿨다 뭐 이런 예, 예. 얘기들이 다 그 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 작년 회의 이후에 예. 그리고 왜 그또 중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볼 때 당황스러웠던 것 아니면 아주 불쾌했던 것이 이른바 전랑 외교라고 해서 그렇죠. 예. 외교관들이 경쟁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예, 예. 뭐 중국을 건드리는 자는 뭐 끝이 좋지 않다든지 그걸 넘어서는 뭐 대만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주 그 무례한 일이다 아니면 자기 일이나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아주 톡톡 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걸 경쟁적으로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본국에 가면 승진하고 뭐 이런 모습이 몇 년 동안 보였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늑대 외교, 전랑 외교라고 예, 예. 그동안 많이 불렀는데 작년 하반기 그 이후로 또 사라지고 있고
뭐 작년 말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미소 외교로 전환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 출발점이 추정컨대 그 작년에 회의라는 매다였을 거죠. 것 같다. 그런 식의 정책 전환이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질 만한 의사결정은 공식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한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밖에서 볼 때도 분명히 그동안 그 추앙하던 그 말하자면 우상화가 예. 강도가 약해졌고 그리고 1인 숭배가 약해졌고 그리고 외국에서 발언하는 그런 수준도 낮아졌으니까 무슨 내부에 무슨 변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시진핑이 뭐 권력 그립이 네, 좀 약해졌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건 마치 그립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정책 변화가 있었던 정책 거지. 변화다. 사실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 1인 숭배 관련된 뭐 이렇게 추앙을 한다고 더 권력이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밑에 예.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지. 아. 그래서 그런 행태가 좀 줄어들었다는 걸 권력의 강화나 약화로 보는 거는 그건 역시 뭐 그렇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에 대한 추앙이 줄어든 것도 이 일종의 실각설의 근거처럼 여겨졌는데 그것도 네. 이 논리로 딱 탄핵이 네. 되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네. 궁금해서 베이다이어는 그러면 전직 뭐 정치국 상무위원급 정도까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회의에 대해서는 그 의제도 비밀이고 아, 뭐 그래요? 누가 참석해서 무슨 발언했다 이게 나오는 거기 적도 찍은 없고 사진 같은 것도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 지 박사님 못 보셨으면 거의 뭐 보도가 안 된 거로 봐야겠네요. 보통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는 분들도 전해 들었단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수사가 들어올 거거든요. 중국에서 도대체 누가 이걸 외국인한테 흘렸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베이다이어 회의에 뭐서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어떤 외국 학자가 말했다. 그럼 결국 그 반대편 파트너하던 중국 학자가 다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또 네. 최근 보도는 네. 그 중국 공산당 7월 1일자 최근이에요. 네. 인민일보 일면톱으로 네. 당 중앙 결책이라는 게 정책 예. 결정 네. 그 결책 의사협조기구 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게 네. 대대적으로 일면톱으로 보도되니까 이거 봐라 그 전에 시진핑이 권력을 다 딱 잡고 했는데 있었는데 예, 뭔가 뭐 새로운 조정기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네. 불을 그리고 지폈던데요. 그게 이제 원로 참여설 이런 것들에 이제 근거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그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용어들이 남들이 알아보기 좀 어려운 중앙 뭐 의사결정 무슨 그 기구, 예, 예. 조정기구 이런 말이 어색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건 그 요번에 새로 나온 고유 명사가 아니라 예. 옛날부터 있던 보통 명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로 치면 뭐 국정조정위원회 뭐 다부처간 뭐 그 논의위원회 우리도 위원회들 많지 않습니까? 당정협의회 예, 뭐 이런 당정 부처간 협의회쯤 되는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혁개방 지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무슨 외교 업무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뭐 금융 관련된 금융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랑은 다른 게 앞에 당 중앙이 붙어요. 그러니까 당정금융위원회예요. 예. 그냥 금융을 당이 개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당정 과학위원회도 과학기술위원회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의사결정 뭐 조정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6월 30일인데 정확히는 발표됐던 거는 그날 이제 그 공산당 중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조정위원회들 간이 뭐 서로 간에 부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권한이 이제 월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구에 대한 그냥 일상적인 결정인데 그게 이제 당회의에서 중요한 당회의에서 논의한 거니까 인민일보 일면에 났고 마침 실각설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없던 그런 무슨 조정기구가 생겼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하면서 그럼 나온 일종의 얘기입니다. 오보가 되는 건가요? 오해지요. 네. 오해, 네. 오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 청와대라고 불리던 시절엔 당정청 협의 활성화한다 이런 일면톱이 실렸는데 네. 당정청 협의라는 기구가 생겼나? 야 이거 뭔가 한국 권력지대 한국식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예전엔 당정척이라고 하다가 한동안 당정대로 바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당정대라는 기구가 생겼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그전에는 당정대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기구가 생겼나 보다. 뭔가 한국 그렇다면, 권력 지도에 상당히 무슨 큰 큰 변화가 있는 생겼다는데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시진핑 실각설을 부르는 이 당 중앙적 결책 기구 이것도 사실상 큰 오해에 가깝다. 네,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오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부정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요? 가장 근거가 근거가 약한. 오해의 그 출발점이 분명한.
예, 그 6월 30일 회의에 그 기구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네. 자 아까 장려우샤는 이미 장려우샤도 시진핑의 최측근이었고라는 걸로 이제 네. 이 실각설의 근거로서 좀 탄핵이 됐는데 네. 아까 후진타오 원자바오 얘기를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후진타오 원자바오는 그렇게 권력을 네. 뒤에서 할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이미 이분들은 그러니까 노쇠하고 노쇠했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으로 약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후진타오 같으면은 지금 이제 지금 시진핑은 세 가지 직위, 그렇죠.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그다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예. 중국의 3대 권력이라고 이제 예. 군당 정부를 쥐고 있는데 다 1인자인데 후진타오만 해도 초기 한 3년 동안 장쩌민이 그중에 중앙군사위원회를 물려주질 않고 오랫동안 섭정을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맞으면 총은 장쩌민한테 맡긴 채로 이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중국의 그 내부를 아는 분들이 볼 때는 최고 실력자는 아직도 장쩌민이다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넘어올 땐 약했던 사람이고 예. 시진핑으로 넘겨줄 때는 바로 다 넘겨줬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후진타오가 아주 쿨한 분이라 넘겨줬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시진핑이 워낙 강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하긴 후진타오라고 네. 나도 한 2, 3년 네. 동안 군사를 못 줬었는데 나도 넘겨줄 때는 한 2, 3년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보면 내가 예전에 고생했으니까 후임자에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좋게 해석할 좋게 수도 보면 있지만 그렇고, 예. 예.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일 수도 예,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강한 권력 기반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13년 됐습니다. 새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원래 10년하고 그만두는 게 네. 이제 불문율 같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미 3기 우리 옛날로 치면 우리 삼선 개헌 같은 네, 거에서 삼선 개헌을 이미 해서 그래서- 3년째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중국의 공산당 또는 정부의 고위급 내에 시진핑에 반대하는 시진핑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권력 투쟁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거는 중국을 좀 모르시는 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낙마를 했고 얼마나 많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는데 예. 그 얘기는 그동안 말하자면 권력 투쟁이 그런 반부패 과정에서 섞여서 많이 이미 진행이 됐고 정리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반시진핑 노선의 기치를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러니까 속단에 언제나 젖어- 어느 나라나 반부패는 그 정치 투쟁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이제 후진타오나 원자바오가 배후에 있으면서 개혁파인 왕양 전 상무위원이 네.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네. 이것도 시나리오인데 네. 왕양설도 그냥 근거 그러니까 없겠네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실각설이 근거는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차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차기가 만약에 차기라는 게 27년에 이제 오는데 지금 벌써 25년 되고 보니까 27년도 금방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은 뭐 당연히 네, 무난히 네, 채우고 네. 3년이면 했으니까. 이런 실각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3년이면 했지만 4년이면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러면 4년이면 안 된다는 건 누군가가 후계자가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얘기들도 중국 안에 어떤 그 권력 내부의 과정을 관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각설의 연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같아서 이것도 우선은 뜬금없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어쨌든 합리적이긴 해요. 시진핑이라고 해도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직무를 20년 동안 수행하는 게 그 노구로 지금 72세지만 앞으로 2년 더하고 27세가 돼서 27년이 돼서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더 5년을 하면 더한다고 할 때는 거의 80살까지 88세까지 하겠다, 뭐 86세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 53년생입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산수는 이제 53년생. 제가 그동안 많이 약해져서요. 예. 그런데 이제 80대 중반까지는 최소한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72세니까 그러니까 80세까지는 하는 거네요. 네, 80세. 네. 80세까지는 하겠네요. 그래서 예. 그게 과연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건 뭐 27년에 사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물러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이양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합리적인 예측의 범위에 있는 얘기예요. 다만 하필 지금 나올 일은 아닌 거죠. 예. 원래 그 부분을 관측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실각설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실각하고 2년 후에 물려주는 걸 그걸 실각이라고 합니까?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각이란 정의에 네. 안 맞는 양상이죠. 예,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그 27년 꼭 이전에라도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냐면
그 세 개 중에서 예. 아까 당 총석이, 예, 당 국가주석,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주석. 중앙 중에서 그런 세 가지 직무 중에서 하나쯤을 물려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있어요. 하나쯤이라는 건 다른 직위는 아니고 국가주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국가주석이 제일 센 것 같잖아요. 대통령 같은데 네. 이게. 그런데 우선은 그 군사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게 권력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공산당이 중국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공산당 총서기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권위자예요. 아. 최고 권력. 왜 이란도 왜 종교 지도자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최고 권력자인 예.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국가주석은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해야 되는, 실무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내주게 된다면 권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택동이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도 최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최고 권력일 때일수록 이분들은 직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권력이 강할수록 굳이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직위를 아. 가지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권위만 누리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때 왜 유소기한테 넘겨주고 등소평도 나중에 등소평이 공산당 총서기 했지만 마오쩌둥 시절에도 공산당 총서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부총리도 했고 여러 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등소평도 장점인한테 다 물려준 게 92년인데 이분 돌아가신 건 97년이거든요. 예.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분이 무슨 공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중앙군사위원회 빼고는. 아. 그리고 나중엔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물러났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 일화가 있죠. 왜 내가 이거 물러날 테니까 원로들 다 물러나자 하면서 일종의 뭐 논계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끌어안고 아. 이제 말하자면 장점인한테 확실히 힘을 실어준 거죠. 예. 단선 못하게. 그때는 그 혁명 원로들이 많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 90년대 초까지. 그때 이제 내가 물러날 테니까 다 같이 물러나자 이러면서 다 빠졌지만 사실은 물러났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때는 네. 제 기억에 언론 보도로 중국 최고 실력자 등소평, 덩샤오핑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장점인 얘기했지만 그 전 후야오방이나 예. 조자양 같은 분들도 공산당 총석이고 국가주석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 예. 좌우지향이라고 예, 하죠. 조자양. 공산당 맞아. 총석이었죠. 다 실각했지 않습니까? 다 예. 등소평이 몰아낸 거죠. 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총서기조차도 내가 권력만 있으면 남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만약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1, 2년 후에 또는 27년을 앞두고 또는 27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직위를 그게 총석이든 국가주석이든 누구를 준다고 하면 그건 권력 약화의 신호가 아니라 중국식으로 보면 권력 강화의 신호입니다. 자신감의 발로. 자리를 줘도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논의되고 있는 아까 왕양 얘기를 하셨으니까 왕양. 예. 사실은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거 벌써 가정적인 얘기고 정치학하는 분들이 해야 될 얘기고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자리를 받는 사람의 나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중앙정치국의 그 나이가 제일 젊은 분이 띵쉐샹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이 62년생인가 아마 그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60대 초반 맞네요. 예. 그래서 시진핑보다 딱 10살 정도 아래. 예. 예를 들어 이분한테 물려주면 그거는 후계자이면서 권한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육성이에요. 근데 왕양은 시진핑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분이에요. 한두 살 차이일 겁니다. 제가 왕양 나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 2년 한 살 차이인가 그래요. 그래서 왕양한테 줘봐야 그건 같이 80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왕양한테 준다는 건 그냥 시진핑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 뜻에 가깝고 후계자도 없다. 난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그러면 33년까지인가요? 마지막까지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띵쉐샹이나 이런 젊은 분한테 어떤 자리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도 여전히 시진핑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눠준 거니까 직접. 그러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니까 밑에서는 저 사람이 후계자다 하면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도 똑같이 줄을 쓰고 권력이 그냥 시진핑이 아무리 강해도 알아서 쫙 몰리게 돼 있는 거죠,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를 손에 줬을 때 빠져나가듯이 권력은 빠져나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양 얘기가 나오는 건 전혀 권한 약화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주 젊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 그거는 시진핑이 권한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그 경우에.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5년 딱 10년하고 물러가던 시절에는 1기 때는 안 그래도 2기 때
중앙정치국의 그러니까 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들어온 뭐 7명이었다 9명이었다 그랬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기가 후계자다. 네. 근데 그거를 시진핑 때부터 2기 때도 그런 사람 없었고 지금 3기는 완전히 뭐 그냥 측근들로 꽉 채운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거론됐던 분이 후춘화인가요? 후춘화, 천민월, 그 순정차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후춘화가 사실은 후계자의 그 유력한 사람 물망에 올랐는데 이 양반이 네. 다음에 했던 아예 정치국 예, 상무위원회 못 들어갔죠. 상무위원도 못 들어갔을 뿐 아니라 후보위원회. 정치국 예. 정치위원 예, 그렇죠. 위원회에서 네네. 25명에서도 쫓겨났는데 후춘화 그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후춘화의 그쵸 끝난 건 아닌 게 그렇게 고위급은 아니지만 어떤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여전히 이제 그 부상할 수도 있다라고 뭐 그런 관측도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정치학자들이 할 얘기고 잘 모르지만 예. 그냥 중국을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그렇게 이제 물을 먹은 분보다는 항상 그런 분들은 뭔가 그 기스가 약점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은 띵쉐샹이 그런 자리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이제 누군지 모르는 또 어떤 분들이 결국은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 시진핑의 의중이 있는데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자기를 계속 존중해주는 후계자를 세우고 싶고 예. 그렇지만 그 후계자한테 먼저 권한을 다 주고 싶진 않고 많고. 그러면 이제 의중에 있는 걸 감추면 감출수록 좋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미리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진핑 칠각설의 근거로 제시됐던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 지금 근거가 없는 쪽으로 이제 이게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특히 미국이나 대만에서는 별로 권위 있는 그런 논의 대상도 아니라는 데서 이제 점잖은 논의 대상도 아니라는 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왜 이게 유행할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결국은 시진핑의 그 장기 집권을 생내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한국 분들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한 거부감, 뭐 이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요즘에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중이나 혐중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과도하게 심지어 정치권에도 투영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좀 해로운 얘기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실은 또 이제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왔으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로 한중 간의 그 어떤 분위기에 혼선을 주는 거는 조금 별로 국익에 뭐 아니면 한중 관계를 잘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호재는 절대 아니고 무조건 이건 악재의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 이런 얘기가 과도하게 나가면 그럼 나중에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줘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그냥 이 벌어진 일인데 너무 개념치 마라.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자체가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과도하게 되면 결국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뭐 지금은 정부한테 그런 상황 같지는 않고 중국도 사실은 우리 새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뭐 분위기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냥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하시면 이제 어떤 언론은 그걸 꽤 무겁게 보도하시고 어떤 언론은 가볍게 아직은 보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언론도 있을 텐데 북경에 다들 특파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언론에서 그걸 좀 이렇게 많이 다루면 그 특파원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질 않죠. 그냥 만나서 차 한 잔 마십시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아무 말 안 한대요. 그럼 차를 마시고 나와야 된대요. 이게 다 이제 그 북경에 계시는 분들끼리 또 SNS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차 마시고 오셨어요? 저도 차 마시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파원들은 보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도 보도할 거 아니에요. 차만 마시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